네, 여러분 지금 귀빈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MBN 개국 26주년 보고대회 초인 AI가 온다 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MBN 아나운서 차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보고대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발표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곳 행사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당을 대표해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를 대표해서 박보경 경제보좌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 강평을 해주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모두 소개를 해드리지 못합니다만 오늘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MBN과 매일경제, 광주광역시, 광주과학기술원이 공동 주최하는 MBN 보고대회는 초인 AI가 온다를 주제로 대한민국이 AI 강국이 되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특별 기획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에도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이뤄내고 있는지 MBN 보고대회 의미가 담긴 영상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2020년 세계를 전례 없는 공포와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 팬데믹.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한 존재는 다름 아닌 Artificial Intelligence, AI였다. 전염병의 시작을 예측한 AI는 방역 체계의 전 주기에 걸쳐 활용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나아가 팬데믹 이후 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로도 주목받고 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춰 산업 전반에 AI를 핵심 기술로 하는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AI 활용이 필수가 되면서 AI는 앞으로 전 세계 GDP를 매년 1.2% 끌어올려 향후 10년간 13조 달러, 약 1경 5천조 원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리더로서 21세기 승자가 되는 전략을 제시해온 MBN 보고대회는 올해 AI가 바꿔놓을 새로운 미래상을 조망하고자 한다. 산업을 넘어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혁신을 유발하는 AI. 이제껏 만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린다. AI 혁명은 시작됐다. 네,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혁신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MBN 류호길 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이 행사를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AI, 인공지능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매일 어떻게 보면 지겹도록 듣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작 AI가 대한민국과 세계 각국 그리고 이 미래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또 어쩌면 AI가 혹시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MBN과 광주광역시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이 지난 석 달 동안 AI가 바꿔놓을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AI는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이 돼서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인 AI 시대, 그 초인 AI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AI 시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오늘 보고대의 재원을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데 최일선에 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을 해주신 류호길 대표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주광역시장 이용섭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개국 26주년을 맞이한 MBN과 함께 AI 보고대회를 열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MBN 류호길 대표이사님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해 주신 존경하는 김태년, 주호영, 권은희 세 분 원내 대표님 그리고 김진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청와대 박보경 경제보좌관님 그리고 구인철 국무조정실장님,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사의 시스템과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상품도 어떤 서비스도 어떤 산업도 인공지능과 접목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속도에 발맞춰 인공지능 중심 도시 우리 강주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국가 사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성능과 규모를 갖춘 국가 데이터 센터와 슈퍼 컴퓨팅 시스템 구축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성공 여부는 인재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실리콘밸리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AI 인재를 직접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광주과학기술원에 인공지능 대학원을 개설해서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함께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 등 지역대학들도 AI 대학 또는 학과를 개설해 AI 인재 양성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온통 코로나19와 싸우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지난 1년간 인공지능 기업기관 52곳과 MOU를 체결했고 이 중 34개사가 강주에 둥지를 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강주는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사업할 수 있도록 AI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데스밸리를 넘어서 스케일업,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멘토단을 비롯해서 법률, 특허, 국제회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AI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1,000억 원 규모의 AI 투자 펀드를 조성했고 스타트업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AI 창업 베이스 캠프도 문을 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산업 불모지였던 우리 강주가 인공지능을 선택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합니다. 시대 정신과 가치 그리고 경제 질서와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강주가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의 꿈을 하나씩 실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강한 광주는 수많은 변화들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가시적 성과로 만들어내 인공지능 4대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 국회, MBN 전문가들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보고대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이용석 광주광역시장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미래 산업에 있어서 AI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인공지능이 바꿀 초인 AI 시대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정세균 국무총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오셨는데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국 26주년 MBN 보고대회 초인 AI가 온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MBN과 광주광역시, 광주과학기술원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은 21세기를 지배할 패러다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의 원동력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없이는 성장도 경쟁도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0년 뒤면 전 세계 기업의 70%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년 안에 인공지능을 선점하는 국가가 2100년까지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인공지능 패권을 잡기 위해 앞다투어 달려나가는 이유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디지털 뉴딜을 선언하고 인공지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전 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10만 명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일명 DNA 생태계를 보다 강화하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혁신 기업을 육성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초인 AI를 주제로 한 오늘 MBN 보고대회가 그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축사를 해주신 정세균 국무총리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보고대회에서는 대한민국 AI 강국 전략을 담은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발표에는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수형 MBN 기자가 차례로 나서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AI 시대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AI가 인류 문명사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1956년 첫 등장한 후 인간의 뇌를 모방하며 발전해온 AI. 체스와 퀴즈쇼, 바둑에서 차례로 인간을 이긴 AI는 2045년 무렵부터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인간의 지능을 AI가 채 100년도 안 돼 추월하는 셈이다. 인간을 본뜬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더 달라질 것인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노동을 보조할 도구를 만들면서 발전해왔다. 하지만 AI는 스스로가 노동의 주체가 되어 인간을 대신할 뿐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바야흐로 비욘드 사피엔스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난해 미국의 한 AI 신약 개발 스타트업은 통상 8년 걸리던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검증 과정을 46일 만에 성공시켰고, 골드만삭스의 AI 시스템은 인간 애널리스트 15명이 한 달 동안 해야 하는 데이터 수집 분석을 단 5분 만에 처리하고 있다. AI의 무한 가능성을 감지한 포브스 최상위 기업들은 이미 AI를 향한 전력 질주를 시작했다. 구글은 모바일 퍼스트에서 AI 퍼스트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애플은 지난 10년간 AI 업체 20곳을 인수하며 AI 기업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AI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더욱 격화돼 AI 최강국 미국은 2022년까지 AI 분야에 현재 예산의 2배인 22억 달러, 우리 돈 2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중국은 미국을 넘기 위해 매년 6조 원을 AI에 투자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해 2년 뒤엔 3조 9천억 달러를 넘고 2035년까지 AI로 인한 총 산업 수익 증가는 3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AI 도입 시 31%까지 높아지며 일본을 비롯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에서도 AI로 인해 2035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3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AI는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한 경제, 사회적 위기 극복의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 대한민국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비상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인가? MBN이 인공지능 시대, 풍요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될 해법을 제시한다. 비욘드 사피엔스,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AI가 온다. 방금 전에 들으셨던 음악 어떠셨나요? AI가 저를 위해 만든 음악입니다. 불과 10초 만에 개개인의 얼굴을 분석해서 작곡합니다. 인간이 창조한 AI가 있었는데 이제 AI가 인간의 창조성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대회팀은 앞으로 우리가 이 AI를 활용해서 대혁신의 미래를 맞이할 것으로 예견합니다. 현 인류 호모 사피엔스를 넘는 비욘드 사피엔스, 즉 초인 AI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600만 년 동안 인류의 최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현 인류까지 수많은 도구들이 사용됐습니다. 석기, 절기, 전기기관, 컴퓨터, 스마트폰. 인류의 역사는 도구 발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발명한 최첨단의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비행기입니다. 이카루스의 꿈, 마침내 117년 만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 꿈도 AI가 물려받고 있습니다. AI가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가 있습니다. 즉 초인 AI 조종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전투기에 탑승한 초인 AI 조종사는 최근 모의 전투에서 인간 조종사에게 5대 0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인간 조종사라면 12년 동안 쉬지 않고 익혀야 되는 비행 기술을 단 1년 만에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AI 조종사는 최고 전투기 조종사인 탑건에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AI, 초인 AI에 주목해야 될까요? 보고대회팀은 AI가 인류 문명에 끼치는 3가지 영역을 주목합니다. 첫 번째, 편리함 제공, 두 번째, 복잡한 문제 해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한계 극복입니다. 업무 관리부터 소소한 일상까지 알아서 미리미리 예약해주고 세계 모든 언어를 통역해주는 AI 비서의 등장으로 편리함이 가중이 됐습니다. 또 편리함을 넘어서 인류의 어려운 숙제까지도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에스토니아나 미국, 중국에서는 AI가 사람 대신에 경범죄 판결에 관여하거나 판결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법조인들에게 과중되어 있는 업무가 현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AI가 극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BM의 AI 왓슨 같은 경우 이미 3년 전부터 암 치료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 의사를 뛰어넘는 다양한 불치병을 극복시켜주는 것은 AI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주로 나가고 싶다는 인간의 궁극적인 꿈 역시 AI가 실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최근 AI를 활용해서 화성에 있는 분화구의 정밀 탐지에 성공했고 기존 컴퓨터는 40분이나 걸리던 분화구 식별이 AI로 5초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먼 우주에 있는 50개 외계 행성을
새롭게 AI를 이용하여 발견했습니다. 이카로스의 날갯짓부터 시작해서 우주 탐사까지 초인 AI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넘어선 초인 AI의 시대는 언제 시작할까요? 멀지 않습니다. 25년 후를 주목하십시다. 미래학자 레이 커스와일은 2045년이 이 시점, AI가 인류를 초월하는 특이점이 된다고 예견했습니다. 이 특이점이 올 때까지 초인 AI는 인류에게 전무후무한 변화를 경험시켜주고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초인 AI 시대가 다가오는 시대, 인류가 행복할까요? 과연 유토피아가 열리게 되는 것일까요? 흥미있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AI 챗봇 테이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고를 만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작은 누리꾼들의 학습 결과였습니다. 누리꾼들의 말을 학습해서 이런 이상한 상황을 발생시켰고, 더욱 무서운 것은 AI끼리 이런 이상한 암호를 만들어서 대화를 하다가 들킨 섬뜩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초인 시대 속에 우리 인간의 역할이 나옵니다. 우리가 600만 년 동안 오랜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쌓아왔던 인간의 도덕심, 또 인간의 철학, 인간다움, 이런 인간의 뜨거운 숨결이 AI에게 불어 넣어졌을 때만 인간과 초인 AI는 비로소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AI를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MBN이 제작한 AI 앵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자연인 윤택 씨가 AI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연인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윤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절명 인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자연인 많이 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자연인 진행을 위해서 이 산속에 많이 가 있는데요. 산속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가끔씩 통신이 되는 곳에서는 제가 뉴스를 좀 챙겨보는 편입니다. 네. 근데 우리 MBN 김주아 앵커가 AI라고 해서 TV에 나오던데요. 보셨겠죠? 네, 이렇게 말입니다. 오피스텔에서 마스크를 쓰지 어쩌면 않는 이렇게 이용자에게 이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과 독서실, 결혼식장과 정말 자연스럽게 진행을 잘하시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참 궁금합니다. 서울과 자연인 윤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실제 김주아 앵커의 목소리, 말투, 표정, 동작이 담긴 영상을 꼼꼼히 학습하는 딥러닝 과정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뉴스 원고를 받으면 배운 걸 응용해 실제 김주아 앵커와 똑같은 모습으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죠. 네. 사실 자연인들을 만나러 이제 다닐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날씨, 이 기상 상태인데요. 이 산에서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해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죠. 네. 올해도 이제 태풍 때문에 다들 고생들이 많으셨는데요. 사실 이런 뉴스들은 빨리 전해져야 되잖아요. AI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뉴스 원고만 받으면 1분도 안 돼 스튜디오에 나와 뉴스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보다 빨리 뉴스를 보도하는 것이 중요한 자연재해 등 속보 상황의 강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AI라고 하면은 이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 같은 SF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사람을 해치거나 아예 사람 위에서 지배하는 AI 로봇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앵커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AI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저 역시 시청자 여러분에게 더 빠른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AI를 활용한다면 정말 편리한 시대가 오겠죠. 그런 시대를 위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MBN 김수영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초인 AI 시대를 앞두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이 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첫째도 둘째도 AI 인재라고 단언합니다. 보고대팀은 이들 가운데 AI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AI 핵심 인재를 AI 마스터로 규정합니다. AI 마스터 누굴까요? AI의 대부가 창업한 연구소는 AI 핵심 인재를 탑 컨퍼런스에서 논문을 발표한 머신러닝의 최고 전문가로 규정했는데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AI 응용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고 박사를 졸업하고 입사를 하면 첫 해 연봉이 국내에선 1억 원, 미국에선 20만 달러 이상을 받고 대기업 팀장급으로 채용됩니다. 전 세계는 AI 마스터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22,400명이 AI 마스터로 활동 중인데 미국에만 무려 46%인 10,000명이 넘고 중국에도 11%인 2,500명이 활동하며 AI 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작 1.8%인 405명 뿐입니다. 2030년까지 AI로 인해 글로벌 GDP 증가분의 70% 가까이를 미국과 중국이 독식하는데 핵심에 이들 국가가 확보한 AI 마스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AI 마스터는커녕 AI를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조차 현재 1,900명, 2022년에 3,000명이나 부족합니다. 인재가 없으니 기업 역시 클 수가 없겠죠. 글로벌 AI 스타트업 100위권 내 한국 기업은 현재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방금 전 보셨던 AI 앵커 영상 합성 기술, 국내외 AI 석박사급 인재 10명이 3년간 밤낮 없이 개발한 역작입니다. AI, 인재 없이 가능한 게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2년 뒤 세계 4대 AI 강국의 비전을 제시했고 3년 뒤에는 AI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AI 인재가 없는데 과연 가능한 목표일까요? 보시다시피 실력 있는 AI 인재는 곧바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박사 졸업자 미팅을 잡았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실제 만나본 AI 스타트업 대표는 핵심 인재 잡는 데 이미 자포자기했습니다. 대기업 채용 담당 임원은 국내 대기업과 실리콘밸리 기업과의 초봉 차이가 2배 이상 나는데 AI 인재가 국내로 오겠냐고 하소연합니다. AI 인재를 모시기 위한 특별한 국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 기자, 규제 산업에 AI 신기술 도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 AI 기업 대표는 한숨만 내셨습니다. AI 벤처 창업도 높은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AI 비즈니스 가능성을 보여주는 생태계 환경이 54개국 중 하위권인 30위에 그쳤고 AI 학습이 가능한 공개 데이터는 24,000여 개 가운데 고작 0.3%인 68개 뿐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AI 4강 국가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보고대팀은 AI 강국의 해법을 AI 마스터 육성에서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은 AI 육성 기업 200곳을 선정해 650만 명의 AI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파격적인 연봉과 주택까지 제공하며 핵심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인공지능청을 설립하고 이민법까지 바꿨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AI 마스터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정부가 AI 마스터 육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AI 대학원에서 인재가 본격 배출되는 2025년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먼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핵심 인재를 잡기 위한 펀드 조성에 속도를 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대우 차이를 줄이는 데 사용하고 국내 일정 기간 정착하는 조건으로 장학금 지급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 핵심 인재 유입, 기존 AI 강국에서 AI 역량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개도국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사실상 인재 유입 효과를 얻는 연구소 현지화 전략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인재 양성. 대학 AI 복수학위제, AI 견습제, 산학, 민관이 힘을 한데 모아 대폭 확대해 당장 시급한 인력을 키워내는데도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AI는 모든 국가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전 세계 GDP가 4.5% 추락했지만 AI 산업만 유일하게 12.3% 성장할 전망입니다. AI 마스터를 집중 육성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AI 마스터 육성, 대한민국을 초인 AI 시대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유일한 해법입니다. AI 마스터, 우리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MBN 김수형 기자,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AI 앵커를 만나주신 자연인 윤택 씨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행사에 대한 강평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께서 강평을 해주실 텐데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기정통부 장석영 차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또 총장님들 또 박사님들 앞에서 제가 강평을 하는 게 떨리기도 합니다. 두 분 좋은 발표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세 가지 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총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싱귤레리티 특이점이 2045년에 온다 그랬는데 특이점이 오긴 올 거다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45년일지 아니면 좀 더 빠를지 더 늦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늦게 오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게 올 거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이점이 어떻게 올 거냐, 가만히 있어도 올 거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결국은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AI 강국으로 가려면 그 기초는 결국은 AI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학습용 데이터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자동차가 휘발유를 써서 움직이듯이 AI가 움직이려면, AI가 똑똑해지려면 빅데이터, AI 학습용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그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AI 학습용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AI 학습용 데이터를 22년까지 17억 건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면서 우리나라가 나름 AI 강국이 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싱귤레리티도 준비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싱귤레리티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자리 문제나 부작용 문제를 같이 해야 되고 그거는 정부 혼자서 국회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서 공동체로 노력으로 그런 부작용을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김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AI 마스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인재입니다. 우리나라가 인재가 현재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AI 대학원을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10개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5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석박사급 AI 인재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AI의 기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가만히 AI를 지금부터 하자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소양을 갖춘 그런 학생들, 젊은이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초중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6년 동안 17시간 배웁니다. 중학교에는 3년 동안 34시간 배우는 게 고작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이게 확대되어야만 결국은 AI 마스터도 나올 수 있고 그 토양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이나 여건을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AI 전문가들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리나라 국내에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모셔오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해서 학교에서 제일 많이 말씀 주셨던 게 겸직 문제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한국에 가서 대학에 계시면서 또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카카오에 갈 수 있는 이 겸직이 금지되었는데 이번에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을 비롯해서 AI를 비롯한 핵심 기술 과목에 한 4,000명 정도 정원할 수 있는 방법을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로서 서비스로 드러나려면은 결국 인공지능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인공지능 안에 있는 반도체가 똑똑해지는 겁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모리 시장 자체는 전 세계 반도체 한 26% 정도에 불과합니다.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1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인공지능 반도체에 적합한 반도체 구조를 바꾸는 PIM이라고 하는 연산과 기억이 한 군데에 합쳐져 있는 그런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세상이 되었을 때 뭘로 돈을 벌 수 있을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이 분야에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세상은 정부나 국회나 어느 한 군데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같이 우리나라가 좀 더 매력적인 나라,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나라가 됐을 때 인재들도 몰려올 수 있을 거 생각하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같이 발전될 수 있을 때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평을 해주신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초인 AI가 온다를 주제로 MBN과 광주광역시, 광주과학기술원이 주최한 제26주년 MBN 보고대회,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는 AI 강국 보고서와 함께 비욘드 사피엔스 책자를 나눠드렸는데요. 이 책자에는 인공지능 혁신 사례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강국 전략을 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 청년 멘토링 축제 MBN Y 포럼이 내년 2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또 내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제22회 세계 지식 포럼이 개최됩니다. 미리 메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조촐한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또 오찬이 나올 텐데요.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MBN 개국 보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